편하게 한번 얘기를 하듯이 진행을 한번 해보자. 목소리도 잘 들리지? 이 사람이 Arthur Edward Waite야. 그러니까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Arthur Edward Waite. 근데 이 양반이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이 사람이 타로 카드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프리메이슨이 만들었어. 이 양반이 프리메이슨이었던 사람이야. 정말 그냥 엘리트야. 오컬트계에서는 이 웨이트가 그냥 완전 엘리트야. 서울대, 연고대 다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었고 장미십자가 회원이었고 골든던이라는 마법단체 회원이었어. 이게 뭐냐면은 뭐 서울대, 연고대거든. 오컬트계에서는 이 세 개에서 다 심지어 프리메이슨에 이분이 가입하셨을 때 나라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메이슨,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초심자가 돼가지고 마스터 메이슨이 될 때까지 내가 알기로는 조금 달라. 프랑스는 거의 6년이 걸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이면은 쇼부 치거든. 영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 영국은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근데 이제 프랑스 메이슨들은 6년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국 프리메이슨들이 프랑스에서는 메이슨 못하겠다. 거기에서 너네들 신규 회업 어떻게 받냐? 6년이나 입문 기간에 6년이 걸리는데 너네들을 신규 가입자 있기는 하냐? 이러면서 미국 메이슨들이 막 프랑스 메이슨들하고 그렇게 막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거든. 예전에 메이슨들 모임 있었을 때에, 왜냐면 내가 이제 메이슨 모임에 내가 갔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로 프랑스 프리메이슨들이 온 거야. 그러면서 우리 프랑스 쪽에서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메리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6년 걸린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2, 3년 걸리거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와, 야 프랑스는 어떻게 저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 이러거든. 그런데 이 양반은 6개월인가 1년이 걸려. 마스터 메이슨 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메이슨 정식 메이슨에 입문을 해가지고 마스터 메이슨이 된 다음에 완전히 거기서 나이트 템플러라고 한다는, 그러니까 성전 기사단이라는 이제 칭호가 있어. 프리메이슨 안에서도. 그거를 1년 안에 따버려. 프리메이슨에서 평생 동안 날고 겨도 이제 나이트 템플러 성전 기사단이라는 그 칭호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찍어, 그냥 완전 이제 그 높은 그 직급까지 다 디그리까지 다 찍어버리셨던 분이란 말이야. 단 1년 만에. 근데 이게 장난 아닌 게, 이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프리메이슨들 이 얘기를 들으면 떡 할 수밖에 없는 게, 프리메이슨이 되고 싶으면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다 외워야 돼요. 프리메이슨들은 다 의식이 있어. 입문의식이 다 각각 있단 말이야. 여기서 입문의식 해야 되고 저기서 또 이번에 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입문의식을 하고 그 입문의식이 한 30분에서 1시간 뭐 때로는 1시간 넘게 또 이렇게 걸리는데 대사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면은 그 대사를 다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좀 힘들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 입문 때는 별거 대사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별로 안 시킨단 말이야. 왜냐면 그때는 그냥 초심자가 안 데끼고 이렇게 밧줄로 묶인 다음에 그냥 따라 들어가서 대사도 별로 없고, 나중에 프리메이슨 입문 맹세할 때 상대방이 말해주면은 앞에 있는 마스터 메이슨이 말하면 그냥 나 그 선언문, 그 선서문 그것만 이렇게 따라 부르면 되고 이러는 거거든. 그냥 그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울 게 없는데 점점 이게 올라갈수록 디그리가 올라갈수록 계급이 프리메이슨 안에서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 통으로 다 외워야 돼. 근데 물론 이제 뭐 연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자분들도 대사본 이렇게 두꺼운 거 다 암기하시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연기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야 이거를 언제 다 암기 왜냐면 프리메이슨에서 그 계급 올라가기 힘든 게 암기 때문이거든 솔직히. 그걸 다 의식 그 대사 그걸 다 어떻게 왜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제 1년 이 양반이 프리메이슨 마스터 메이슨하고 나이트 템플러 그 성전기사단 계급까지 막 쫙 다 찍으신 양반이라고 한다면 다 암기했다는 거거든. 1년 안에 그걸 다 외우셨다는 거거든. 그 책 막 이따만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놀랍지. 근데 어쨌든 이 프리메이슨이셨던 이 아서 에드워드 웨이츠께서 이 라이더 웨이트 덱을 만들었다. 타로 카드가 모던 타로하고 클래식 타로로 나뉘잖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차이가 뭐지? 라이더 웨이트 덱이야. 라이더 웨이트 덱이 내가 알기로는 1901년, 2년, 3년, 4년, 1900 몇 년도에 만들어졌거든. 1901년, 1906년, 뭐 1902년, 1903년, 1904년, 어쨌든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어. 이게 얘가 이 파멜라라고 한다는 그 여성 화가하고 자기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 파멜라라고 한다는 여성 화가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상이 있다 그려달라 그러면은 파멜라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줘갖고 이제 어떤 작가하고 콜라보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근데 물론 이제 상징이나 아이디어나 아서 에드웨이트가 다 낸 거지. 근데 이 양반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있었던 비밀 교회들을 타로 카드가 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타로 카드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리메이슨 교회의 비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숨겨 넣으셨단 말이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들이 이렇게 막 정부 기관에서 뭐 이렇게 나라 뭐 정책적인 일만 하고 막 뭐 그러는 거는 이런 게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들이 계몽주의를 이끌었고 민주주의를 이끌었고 상권 분립을 이끌었고 미국을 만들었고 이렇게 막 대단한 일을 많이 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타로 카드도 프리메이슨들이 우리에게 줬다. 프리메이슨의 창작물이다. 물론 이제 프리메이슨 집단에서 야 우리가 이제 대중들에게 이렇게 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적으로 타로 카드를 만들자는 아니었지. 그런데 정식 프리메이슨이셨던 분이 만드신 거란 말이야. 이 양반이 아서 에드워드 웨이츠 그러니까 웨이츠 경이 이제 옛날에 이제 태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이제 1850년대쯤에 태어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뭐 100년, 150년 전에 태어나신 거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사회가 굉장히 많이 개혁이 되고 있었던 때였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지? 이미 계몽주의 넘어오고 왕권 무너지게 되고 산업혁명 일어나고 식민지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막 영국이 증기기관차 만들고 대제국으로 영국이 발전하고 막 인도 식민지로 만들고 막 이랬던 시대상이었거든. 근데 그 인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 영국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얘들아 채팅창에 좀 뭐라고 반응을 좀 하면서 들어. 내가 이 허공에 말하는 것 같잖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 영국이 식민을 그렇지 대영제국 시절이야. 그런데 이 대영제국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국이 무역이 일어나지 당연히. 다른 나라와 막 이렇게 교류를 하지. 그러면서 특히나 자기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여러 가지를 들여와. 카레만 들여왔느냐? 강황만 들여왔느냐? 그건 아니야. 요가, 산스크리트어, 힌두교, 예? 이런 영성적인 게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화권에 있었던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인도 문물이 너무 쇼킹한 거야. 대박이지. 왜 그러면 뭐 윤회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말을 하는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또 인간의 심리와 마음과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막 자세히 이렇게 풀어놓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대영제국 시절에 산업혁명 시절에 이 식민지를 할 때 오컬트 붐이 일어나. 서양에도 사람들이 이제 막 영국 식민지인 인도로부터 들어온 그 신비로운 사상에 이 유럽인들이
젖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영성이 무언가, 또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식민지 시대가 되고 시대가 달라졌잖아. 예전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마법이나 오컬트나 이런 거 공부 잘못하면은 시험 뭐 화형당하는 거 아니야, 막 불에 막 타 죽는 거 아니야. 그래, 고마워.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오컬트 막 이런 것도 마음 자유껏 공부해도 정부에서 뭐라고 안 하는, 나라에서 뭐 교수형 안다고 화형, 뭐 교황님이 막 와서 뭐 화형을 안 쳐잖아.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 이제 완전 오컬트가 붐이 일어날 수가 있는 아주 그런 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어떻냐면은 사실 좀 불쌍하게 컸어. 왜 그러면 어릴 때 그 집안은 그렇게 유복한 분이 아니야. 이분이 사실은 좀 흙수저야. 그런데 아버지도 심지어는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다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기가 여자 형제가 있었어. 내가 좀 잘 모르겠어. 이 누나였는지 아니면은 동생이었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냥 시스터라고만 하니까 영어로는. 근데 어쨌든 시스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 좀 어린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17살 때인가 16살 사이인가 그때가 여동생이 갑자기 죽어. 죽은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아. 그냥 어떠한 사고로 안타깝게 죽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아서 헤드웨이트가 자기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 아버지가 이제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돌아가셨나 그랬었을 거야.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컸지. 근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기 여자 동생하고 막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도 홀어머니 밑에서 두 남매가 외롭게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 여동생이 갑자기 어떤 뭐 사고인지 질환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거야. 이분이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카톨릭 교도였어. 영국에서. 웨이트가 열심히 이제 신앙이 깊은 소년이었지. 그런데 여동생 죽고 난 다음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들이랑 똑같아. 우리들이랑 똑같아. 여러분들도 부처님 믿고 하나님 한번 믿어봤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머 what the fuck 해본 적 있어? 마찬가지야. 이 양반도 갑자기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나. 씨발,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신다면 왜 죄 없는 내 여동생을 데려가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내 여동생은 막 선하고 착하고 예쁘고 한없이 이런 아이였는데 이런 죄 없는 아이를 왜 하나님은 데려가신 걸까? 이성에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심지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잖아. 이제 완전히 진짜 혼자 남겨진 거 아니야? 엄마하고 단둘이만. 그래서 이 양반께서 그때부터 카톨릭과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을까? 그리고 이게 좀 잘 이것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로 또 이분이 갈등을 많이 겪었을 거야. 이제 나도 똑같은 카톨릭 교도로서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이 있어. 왜 그러면은 뭐 여쭤봤을 수도 있지. 뭐 신부님 우리 여동생은 죽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뭐 천국 간다고 말하겠어? 연옥 간다고 했겠지. 연옥 간단다. 그러니까 너의 여동생이 빨리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동생의 이름으로 교회에다가 돈을 바치고 미사를 올리거라 뭐 이랬겠지. 왜냐면은 이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연옥에서 영혼이 건져서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또 뭐 모르지.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카톨릭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하셔. 그러면서 정말 신인가? 정말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인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진짜 이게 맞아? 카톨릭이 맞아? 성경이 맞아? 이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조금씩 오컬트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셔.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대학교를 갔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막 엄청 좋은 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대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막 그 높은 공부를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 내 생각에는 아마도 잘 모르겠어. 어떤 그 대학교를 나왔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런데 무슨 얘기가 대신에 있냐면은 그 영국에 도서관이 있잖아. 그 왕립도서관. 거기를 맨날 출근 도장을 찍었대. 그러면서 그 영국 도서관에 있는 자기 혼자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응?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인도로 인해서 인도에서 여러 가지 그 동양적인 것들이 역수입이 되고 오게 되면서 서양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라든가 이해가 이제 가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의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라는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이제 뉴에이지의 어머니, 신지아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신지아케 이제 생긴 여사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티베트하고 인도로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힌두교나 요가나 그 교리를 배워가가지고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서양의 기독교는 틀렸다, 카톨릭은 틀렸다. 우리는 이제 힌두교와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영성을 내서 목샤와 깨달음을 이뤄야 된다. 이런 뉴에이지적인 사상을 전파를 하기 시작을 막 하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헬레나 페트로브나 직접 뭐 만나거나 교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쓴 책들을 막 탐독을 해. 신지학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 사람 같은 경우 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카발라, 연금술, 점성학, 뭐 마도서, 뭐 마법서, 뭐 그리모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잔뜩 공부해. 그것만 막 엄청나게 판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독학파였던 것 같거든. 이 양반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런 것들을 탐독을 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보는 황금새벽해, 골든던이라고 한다는 영국에 있는 마법단체에 가입을 해. 그런데 이 골든던이라고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프리메이슨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에서 조직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 프리메이슨이었던 사람들이 다 만든 거야, 이것도. 왜 그러면 뭐 나중에 언젠가는 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네. 골든던이랑 원래 맥그리거 메터즈, 그런 다음에 올드 스캇,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이 프리메이슨이었던 사람들이 모여가가지고 우리 마법단체를 만들자라고 한 거야. 왜냐면은 프리메이슨은 신비 비단체가 맞기는 한데 마법이나 주술은 안 해. 뭔 말인지 이해가지? 부적을 쓰거나 주술을 하지는 않아. 프리메이슨에서는. 뭔지 알겠어?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을 줘. 비이적인 성경에 대한 비이적인 해석이라든가 신비주의적인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또 좀 카발라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말로 가르쳐서 그거를 배우고 듣고 그 교리를 배우고 깨닫는 시기야. 지식 공부야. 거의 지식 공부야. 지식 공부가 많고 대신에 얘네들이 막 수행은 따로 없고 기도는 많이 해. 기도 많이 하고 또 자선 봉사 활동 많이 해. 그러니까 뭐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막 정말 뭐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연부를 외운다든가 천사를 막 소환을 한다든가 뭐 악마를 천사를 소환한 이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하진 않아. 그런데 당연히 이제 맥그리거 메터즈라든가 올드 스캇이라든가 이 프리메이슨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신비주의를 공부를 하잖아. 근데 그걸로는 갈증이 났던 거야. 이거 말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프리메이슨에 있었던 애들 중에서도 특히나 오컬트, 마법, 주술에 관심 있었던 애들이 골든던이라고 한다는 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골든던이 프리메이슨 직속 산하기관은 아니야. 프리메이슨 조직적으로 골든던을 만들고 막 프리메이슨의 허가를 받아서 이랬던 거는 아니야. 그런데 프리메이슨이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프리메이슨 교육을 받고 프리메이슨 교리를 배우고 프리메이슨 신비주의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스, 그 베이스, 그 육수에 맞춰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골든던을 만든 거지. 그런데 이 골든던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랄까 프리메이슨의 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리가 많이 그럴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프리메이슨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지, 신비주의로. 이제는 그냥 본격적으로 막 부적도 쓰고 주문도 외우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깊이 파고 싶어서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야. 근데 이제 그 황금 새벽에 그 골든던에 아서 헤드웨이트가 딱 들어가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물 만난 고기가 되어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얘기할 기회가 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알리스터 크로울리도 아서 헤드웨이트 때문에 골든던 황금 새벽에 맨 처음에 가입을 하셨던 양반이거든. 그런데 이 양반이 골든던에 좀 2패를 반복을 해요. 아서 헤드웨이트가 왜 그러냐면은 뛰어난 거기에서 이제 그 골든던 안에서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오컬트를 더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 골든던이 되게 혼잡스러웠어, 정치적으로. 그 내부 안에서 막 힘의 갈등, 막 균열, 막 그들끼리 정치 싸움. 왜 그러면 당시에 황금 새벽에 되게 그 영국에 있는 엘리트들이 되게 많이 가입을 했거든. 또 프리메이슨이 엘리트 단체였잖아. 뭐 정치인, 왕족, 귀족, 영국에 있는 뭐 자산가, 사업가 뭐 이렇게 좀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이었잖아. 걔네들에서 상당수가 또 골든던에도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또 당연히 엘리트들이 이 사회 엘리트들을 주축으로 황금 새벽회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되게 컸단 말이야, 규모가.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정치질, 노략질, 돈싸움 이런 게 일어나는 거를 보니까 아서 헤드웨이트가 지긋지긋한 거지. 야, 이게 무슨 마법이냐, 우리가 무슨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무슨 뭐 신성을 깨닫고 뭐 오컬트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뭐 돈 때문에 싸우고 계급 때문에 싸우고 친목, 지들끼리 그 황금새벽 안에서 지들끼리 막 친목하면서 막 서로 싸워대고 막 이제 뭐 위에 있는 계급에,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이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 좀 멋대로 함부로 굴고 막 그 안에서 또 막 줄서기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긋지긋해서 이 사람이 막 탈퇴를 해. 그러다가 나중에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이래갖고 또 2패를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 근데 이제 좀 여러 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 생각에는 붙잡았던 것 같아, 이 사람을. 골든던 황금 새벽회에서. 왜냐면 아서 헤드웨이트가 그 골든던에 있는 그 교리, 가르침, 상징 이런 거를 황금 새벽회 만들어지는, 물론 최초 창립 멤버는 거의 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도 야, 너네들 정치질 하는 거 못 견디겠다 하면서 탈퇴할 때마다 골든던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에드워드 웨이트 씨 그냥 다시 가입해 주시죠. 알았어. 그러다가 또 다시 가입해. 근데 이 정치질 또 너희들 이러고 또 싸우고 있어? 됐어, 나는 안 할랜다. 난 그냥 여기 나갈래, 탈퇴할래. 그러니까 이패 탈퇴를 이 사람들이 이 양반이 좀 여러 번 하셔, 이 양반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양반이 이제 프리메이슨도 이제 가입을 하고, 아까 말을 했지만은 프리메이슨 안에서도 완전 그냥 1년 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미국이 프리메이슨에서 입문하는데 제일 짧아. 제일 빨리 걸려. 말했듯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걸리거든. 그런데 얘는 이 양반은 그 모든 코스 과정을, 프리메이슨 코스를 1년 만에 마쳤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막 대형 도서관에 다니면서 거기 그 왕립 도서관에서 막 계속 막 공부하시고 배우 막 카발라, 오컬트, 연금술 이것만 계속 받는 분인데 자기만의 촘촘한 그 체계를 막 만들어 가신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오컬트계에서 받는 평가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애매하게 있었던 이런 오컬트적인 뭔가 뭐 연금술 따로 좀 놀고 카발라 따로 놀고 있고 신지학 따로 놀고 있고 점성학 따로 놀고 있고 약간 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집대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거든. 이 집대성 평가를 많이 받거든. 이거 이 양반이 또 쓰신 번역하신 마법서들도 많고, 그 검은 암탉이었나, 흑마법에 대한 책들도 좀 번역을 하셨고 뭐 약간 이러거든.
근데 이제 원래 아내분이 계셨어. 근데 이분은 결혼을 그 개인 삶을 많이 알려졌는데 아내분이 계셨는데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둘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 왜 안 좋았는지는 자세하게는 전해지지가 않아. 근데 이 양반이 이건 좀 너무 격가지고 너무 이제 신변잡기인데 아내랑 이제 별거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비서였던 여자하고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이제 정식 이혼을 하고 뭐 그랬던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근데 뭐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 근데 또 나중에는 다른 여자하고 또 재혼을 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막 성적으로 막 음란하고 이랬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그냥 아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내랑 사이가 나빠졌을 때 잠깐 자기 그 비서였던 여자하고 동거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냥 뭐 이 정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양반이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재혼을 하고 뭐 딸이 있었다고 좀 전해지고. 근데 어쨌든은 이 양반이 이렇게 공부를 막 하셨잖아. 골든던이면 오컬트계에서 뭐 예일대라고 보면 돼. 프리메이슨은 하버드, 장미 십자가는 뭐 듀크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개 이 오컬트 단체에서 완전 정점을 찍으신 분이야. 엄청난 천재인 거지 이 사람이. 근데 진짜 천재가 내 생각에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 되게 천재가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책을 읽거나 말을 해도 이제 책이나 이런 거를 읽어봐도 이 사람이 공부를 했거나 그랬던 양이 좀 상당히 방대하고. 그런데 이 양반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이제 파멜라 콜만이라고 한다는 이제 화가를 만나가지고 둘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야 내가 그동안 연금술, 프리메이슨 막 이런 거 막 잔뜩 공부했잖아. 뭐 카발라, 뭐 점성학 뭐 이런 거 내가 그러니까 그 지식들을 다 통합을 해서 타로 카드로 한번 내가 만들게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디자인했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해갖고 드디어 라이더 웨이트 덱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라이더 웨이트 덱은 프리메이슨이자 장미 십자회원이자 골든던 회원이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장미 십자회나 골든던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 비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타로 카드를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아사드 웨이트가 그 생업은 출판사 일을 했다고 하시거든. 그래서 출판사 일에서 좀 많이 마법 서적이라든가 저술 활동이라든가 강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뭐 오컬트 카발라에 대해서 뭐 가르치고 저술하고 또 출판하시고 또 이런 걸로 생계를 이어나가셨다고 그러시고 뭐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이 양반이 한 이제 2차 세계 대전쯤에 194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거지. 한 7, 80년 전에 돌아가신 거지. 장수하셨어. 한 80 몇 살? 80 몇 살에 돌아가셨거든. 80, 90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타로 카드가 근데 이 라이더 웨이트 덱이 어마어마한 게 클래시컬 웨이트 덱은 다 알고 있잖아. 클래시컬 덱은 뭐야? 원래는 기존에 이 양반이 있기 전에는 타로 카드가 메이저 카드는 똑같은데 마이너 카드가 안 그려져 있어. 마이너 카드는 하나도. 그렇잖아. 그냥 우리가 사면은 있는 그런 트럼프 카드 같은 거 있잖아. 그냥 그런 트럼프 카드 같은 것처럼 그냥 뭐 다이아 그려져 있고 뭐 하트 그려져 있고 그냥 이거잖아. 그 지금의 타로 카드는 다 그림이 하나 78장이 다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없었다고. 그런데 그 마이너 카드의 그림을 그린 게 이분이 최초야. 그래가지고 라이더 웨이트 덱이 모던 덱의 시초라고 불리우는 거야. 지금 타로 카드 살라 그러면은 무수하게 많은 타로 덱들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지? 무수하게 많은 타로 덱들이 있지, 그지? 그런데 그 타로 덱들 거의 다 모티브가 뭐냐?
결국에는 라이더 웨이트 덱이거든. 그리고 또 카발라적이고 프리메이슨적이고 골든던적이고 연금술적이고 뭐 점성학적인 그런 거를 집어넣어. 예를 들어서 여성 대사제 카드를 봐봐. 원래 클래시컬 웨이트 덱 봐봐. 생각을 해봐. 뭐 마르세이라든가 아니면 비스콘티 스포르자라든가 뭐 이런 클래시컬 타로 덱을 생각을 해봐. 옛날에 만들어졌던 뭐 11세기, 13세기 뭐 이랬던 뭐 10세기 뭐 이럴 때 뭐 옛날 시대에 나왔던 타로 카드들 봐봐. 그러면은 얘네들 여성 대사제 기둥이 그냥 기둥으로 그냥 나와 있어. 어떤 여성 대사제 기둥도 없어. 근데 라이더 웨이트 덱을 보면은 여성 대자가 있고 약긴과 보아즈 검은색과 흰색의 기둥이 막 뒤에 있고 그것이 카발라 세피로트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에서 엄격의 기둥과 자비의 기둥, the pillar of sobriety and the pillar of mercy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분이 최초로 하신 거야. 이런 오컬트적인 상징성을.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가 사실은 좀 이제 문제가 많은 게 바로 이런 문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타로카드 업계를 보면은 그냥 이미지 리딩이야. 이미지 리딩인데 그럴싸하게 자기만의 개똥 철학을 섞어가지고 뭔가 막 엄청난 통찰과 엄청난 관점이 있는 듯이 막 그거를 타로카드라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미지 리딩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냥 그림 읽기, 그림 풀이 여기에서만 사람들이 끝난다는 거야. 이 정말로 이 깊은 상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 교황 카드에 있는 3단 왕관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페이퍼 티아라를 말하지. 근데 페이퍼 티아라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 교황관이라 그러나? 3단 교황관? 그런데 그게 페이퍼 티아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기본적인 기독교 상징을 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페이퍼 티아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오컬트적인 페이퍼 티아라에 대한 오컬트적인 상징은 또 다르거든. 뭔 말인지 알지? 아니면은 뭐 장미는 열정, 백합은 순수를 상징을 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기독교에서 상징하는 장미와 백합이 따로 있고 그런 다음에 또한 오컬트에서 상징하는 장미와 백합의 상징이 또 달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이고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어떤 골든던이라든가 장미십자회라든가 이런 신비 교의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해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나 자료에 접촉조차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타로카드에 대한 논의의 90%는 온라인에서 이런 정보의 커뮤니티 지금 그냥 애들 그림장 맞추기, 그림풀이, 예를 들어 광대가 절벽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강아지가 물고 있어요. 짖고 있어요. 마치 이 광대가 어리석어가지고 순수해서 아직 물정을 몰라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옆에서 강아지가 짖으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야. 당신의 순수함은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나이브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프리메이슨이나 골든던이나 장미십자회 정식으로 교의를 배운 사람한테 광대 카드 보고 광대 카드에는 개 보고 그렇게 풀이를 하면은 코웃음 쳐, 비웃어. 그게 아니야.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원저자가 말하는 오컬트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상징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수준이 좀 낮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는 거는 이해를 한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싫은 거는 뭐냐? 자기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해 접어서 난해하면서 결국 그냥 그림에 있는 자기의 그 기분과 느낌에 따라 이 카드는 이런 느낌을 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 이 그림에서 이걸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척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난 통찰력이 있고 타로 카드를 진짜 잘 알고 타로 카드는 깊이가 그냥 말빨 좋으면은 타로계에서 좀 인정받는 느낌이 있거든. 좀 그럴싸하고 말빨 있게 카드를 해석을 하면은 그냥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한 게 좀 있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 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또 더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어쨌든은 오늘의 결론 프리메이슨 덕에 타로 카드가 만들어졌다. 프리메이슨이 한 일이 참 이 세상에 한 일이 참 많다.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 볼 때마다 프리메이슨이 만든 거라는 거를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보자. 그래. 야, 훨씬